MBC가요.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서 여러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오늘은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C가 지기현 재판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결과를 좀 발표해 주시죠. 자, MBC가 지난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일단 지기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기현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주장에 대해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네네. 지기현 공정하지 않다가 63%, 그렇지. 공정하다가 23%가 그렇지. 나왔습니다. 공정하다 23도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저거 높죠. 저것 때문에 아주 나도 돌아버리겠는데 너무 저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네. 63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야. 맞아. 지기현. 이제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 전 국민적 인식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짧게 한 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말이 살짝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소위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 내지 특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특별 재판부는 헌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만들어졌었어요. 4.19 때.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도 부패 전담 재판부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입법을 하지 않아도 대법원에서 훈령만 바꿔도 만들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 대법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희대가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그래서 적어도 지금 1심은 어느 정도 종결이 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담 재판부 내지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면은 윤석열을 이렇게 내줘야 돼요. 1심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1심은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고법에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1심이 끝나면은 모든 사건 김용현 지기현 사건이란다. 김용현 사건 뭐 한덕수 네. 윤석열 사건을 전부 다 서울 고법에서 한꺼번에 전담 재판부에서 딱 틀어지고 가는 게 맞다. 네. 그러려면 사실은 저는 지금은 조희대를 때려야 되는 때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거 그 훈령 규칙 바꾸면은 바로 전담 재판부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일 아마 저희들이 그 대법원 앞으로 갈 텐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서 마치 국회가 무슨 뭐 딴 일을 하면 그건 또 안 된다라고 반대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조희대 그 대법원장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조희대가 정말로.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예. 이거 모르겠어요. 여기 다 알거든. 막혀 있어 지금. 알거든 자기도.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그냥. 있고. 예. 결국은 이제 조희대가 나서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인데 결국은 나서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국회가 나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국회에서는 2심부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을 하자는 예, 거 예.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내란 전담 재판부 발의에 들어가서 지금 공동 발의 받고 있는 중이고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내일쯤 발의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논의한 것보다 이제 조금 더 강한 것들을 몇 가지 좀 담아서 발의를 해서 영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좀 물길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참에 이제 앞으로 그 민주원정 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이나 외환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전담 재판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전담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결과는 재판의 내용은 그 재판부의 그 별도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다 방송하고 재판의 결과를 소수 의견까지 다 담아서 공개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좀 발의를 준비를 다 마친 상태고요. 네.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저희는 이제 1심부터까지 가능하도록 일단 해놓긴 했는데 시기상으로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심까지 담아내기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네. 현재 순서로 가면 2심부터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폭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재판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기현 그 조희대가 본인이 결정하면 벌써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였어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입법부가 나서게 되는. 조희대. 내란 사범에 한해서는 사면은 절대 할 수 없게끔 하는 그 법안도 그건 이야기가 법안. 됐는데 예. 그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거는. 법사위는 지금 법안 지금 1소위 오늘 내일 하고 수요일 날 전체 회의를 통해서도 일부 하고요. 요번 주 다음 주까지 모든 지금 사법개혁 관련된 그 법안들을 완료하려고 전투태세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코뿔소의 뿔을 매일 달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고맙습니다. 날카롭게 쑤셔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항상 그 사면 때문에 사람 돌아버리거든요. 네. 항상 그놈의 사면 때문에. 사면이라는 게 결국은 정치적 상황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윤석열은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면될 일은 절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 그런 말을 하지 마. 법으로 법제화해야 돼. 맞아요. 그런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한테 또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가 진짜 말 나온 김에 또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사면할 때 제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거든요. 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권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나를 또 욕하는 거야. 저 돌대가리 저 정무적 판단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너는 좀 빠지라고 저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을 못 하게끔 법제화 시켜야 된다. 윤석열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 네, 진짜죠. 친이 쿠데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요. 네. 저는 솔직히 내란 전담재판부가 시기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 쉽게 말하면 이제 시동이 꺼지려고 하니까 다시 시동 거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애초에 뭐 직위원이 또는 뭐 조희대가 그런 사람인지 알으니까 직위원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또는 특별법 이런 것들 일찍 꺼낼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맞아요.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직위원의 1심 판결에 의해서 결정날 것 같아요. 직위원이 1심 판결에서 뭐 사형 정도 선고해 버린다. 그러면 내란 재판 전담 재판 하자는 소리 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아, 그건 또 그런 상황인데 들어가니까. 네. 직위원회 1심 판결에서 이상한 판결을 내리면은 그게 확 불길이 치솟을 거예요. 뭐 그런 정치적 상황까지도 예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형 정도. 그것보다 더 센 건 뭐가 사형 정도. 있나요? 아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 범죄는 사면을 없애는 뭐 이런 것도 네.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오. 이게 뭐냐면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그 말하자면 이제 종신형하고 감형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절대 감형을 못 하게 하는데 이게 미국, 영국, 네덜란드, 튀르키예 뭐 등등등에서 사실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사형 내지는 뭐 무기형 이렇게 해놨다가도 감형을 해줘가지고 또는 가석방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가석방으로. 제발 그래서 좀. 저는 일반적인 그 규정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몇십 년째 안 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거 도입하는 방안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반드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꼭 좀 부탁드리겠어요. 이게 또 이거 가명이 또 있었네. 그 그래요, 휠체어 가명이 이렇게 될 수 밀면서 또 나올 거 아니야 또. 가석방 가명. 되거든 가석방. 아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럼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게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미국도 당장 그러니까 뭐 150년, 200년 막 이렇게 네. 그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석방도 없어. 만약에 전두환이가 그렇게 진짜 원리 원칙대로 처벌 받았으면 윤석열이가 이런 꿈 꿨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못하죠. 나는 꿈 못 꿨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못 꾸죠.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욱 씨- 법적인 안정 장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민간의 여론들을 그런 식으로 정치권이 타협적으로 가는 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매불쇼 500만 구독자 이러는 순간에 누구도 사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의원님 시원하신데.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이야기를 보태자면요. 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든가 또는 내란범은 사면이 없어야 된다. 법을 만들잖아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어떡할래요? 뒤집혀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래요? 결국 중요한 거는 정치적 상황과 민주주의의 공고합니다. 네. 즉 윤석열이 죽을 때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야 한다. 어. 윤석열이 죽을 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이어가야 된다. 아. 이런 정치적 논리가 또 성립되는 거예요. 오,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나가요? 어떻게 알았지? 알겠습니다. 근데 문득 갑자기 이상한 맥락에서 이상한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왜 갑자기 한동훈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형 그 경계- 집행 시설 왜 점검했을까 갑자기? 아유, 나 갑자기 저도 궁금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동훈이 예지력이 있네. 아이고 왜 갑자기 점검했어?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새끼 나 잘못되면 이거 사형인데 이거 집행하려고 저러나 이랬을라나?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게 좀 문득 떠올랐습니다. 네. 그냥 어그로야 어그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MBC 여론조사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물어봤군요. 네. 마찬가지로 구속 기각 결정 2번이나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영장 기각 적절하지 못하다가 52%, 영장 기각이 적절한 결정이라는 게 28%가 나왔습니다. 아, 적절하지 못하다. 요거 80까지 올립니다, 오늘. 그렇죠. 네, 네.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박성재는. 지금 새롭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계속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이 된 후 한 일,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 일. 네.
첫 번째는 이제 공권력을 활용해서 과거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덮는 일. 네. 이게 이제 하나고 네. 또 하나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새롭게 신상 죄를 만드는 일. 신상.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죄를 덮는 데는 박성재를 통해서 많이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의 정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 5월 2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백수 수사권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그 이틀 뒤인 4일 윤석열이 박성재랑 통화하면서 1시간 15분 통화합니다. 네. 5일 날은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텔레그램을 또 보내죠. 네. 7일에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을 갑자기 딱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12일 날 윤석열이랑 박성재가 4번이나 통화하고 13일에 박성재 주도로 검찰 고위인사 단행 다 진행해버리고 14일 날 이원석이 출근길에 7초 침묵 소극적 저항하죠. 15일 날 윤석열 박성재가 또 통화합니다. 이게 5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뜻대로 김건희 죄가 다 덮여버립니다. 네. 10월 2일 검찰은 디올백 무혐의 처분 내리고요. 그리고 10월 17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또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든요. 검찰이 10월 17일에 도이치모터스까지 무혐의 처분 딱 내리니까 윤석열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네.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네. 요게 이번에 복원이 됐어. 맞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검팀에서 복원을 했는데 그 무혐의 처리한 10월 17일 저녁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내용을 봤더니 그 도이치 검찰 수사가 이거 불법 수사인 걸 알고도 한동훈 요놈이 알고도 이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어.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주고 있어 이거. 도이치는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네. 라고 텔레그램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아니 한동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임을 알면서도 기소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또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걸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았어. 이렇게 이제 텔레그램 보내고 나서 2시간 후에 윤석열이 또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화까지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30분을 또 통화를 합니다. 네. 이런 이 검찰 그리고 박성재 이거 어떡합니까? 당장 구속해야죠. 특검이 아. 지금 그 영장 이게 기각됐다고 해서 그럼 불구속 기소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박성재 같은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영이 쓰고 하는 거지. 국민들 여론 보세요. 지금 근데 이제 또 그 수원 브라더스하고 중앙지법이 문제긴 한데. 네. 그러니까 주말에 당직 판사한테 꼭 받으세요. 당직 판사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웃기긴 한데 네. 이렇게 그냥 뭐 이 정도 기각됐으면 어쩔 수 없지 불구속 기소하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특검이 끝까지 구속영장 더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이게 윤석열 말을 해석을 해보면 네, 띄워줄까요? 한동훈이 2년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를 안 한 거죠. 그렇죠. 왜 안 했을까? 차곡차곡 쌓아서 지가 2인자가 되려고 하는 딜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탁을 한 거죠. 저게 나와 관련된 것들을 빨리 털어야 되는데 안 털고 시간 끌면서 쌓고 있어. 뻔하지. 나 2인자 해주세요. 그러면 덮을게. 이걸로 나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식에 딱 보면 한동훈 개들이 쭉 날아갑니다. 쭉 날아가죠. 지들끼리 한동훈이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알면서 덮으면서 지 권력의 기반으로 또 저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 하는 한동훈이는 똑같은 놈들이다. 예. 한동훈은 정의 차원에서